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김용민입니다. 용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용칼은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5%로 드러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오늘 조간신문이 주목한 사안들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될 만한 그 두 가지는 따로 뺐습니다.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15%. 물론 이제 이쪽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조사 가면은 또 30%에 육박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20%대로 주저앉았고 20%대의 지지율은 황교안 대표가 오기 전 지지율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네. 조사기관이 어딘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소상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이제 3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3쇄를 보시면요, 그 안에 이제 복권 당첨번호, 이제 다음 주쯤 아마 그 1등 당첨이 될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이 책에 담았어요. 여러분들 나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권 한번 당첨돼 보고 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예. 농담인 거 아시죠? 예, 농담입니다. 예. 아이고, 이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진담으로 알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요. 많이 사시란 얘기예요. 예. 자, 광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할 때가 또 왔어요. 지금 저 뱃살, 김용민이 뱃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이런 거 안 찍어요. 예. 제 뱃살은 아닌데 뭐 또 저하고 아주 닮지 않았다. 근데 저 배꼽 속에 뭐가 들어있어 저거? 응? 어이구, 쥐젖인가? 어이구, 저게 뭐야 무섭게. 어이구, 웬 배꼽에 뭐가 또 나와요. 예? 자, 여러분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자가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권 동향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예, 정말 참 머리 많이 굴리는 당입니다. 네, 이 당이 말이죠, 여러분 한 2억 차이 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한 30억 받고 바른미래당이 한 28억 받고 아마 그렇죠. 국고 보조금이 그럴 거예요. 예, 맞나 한번 좀 따져봅시다. 이제 숫자 기억이 약해서 국고 보조금 바른미래당 가만 있자. 맞네요. 한 28억 됩니다. 28억 돼요. 예. 게다가 또 국민의당 시절부터 교섭단체 지위를 지키면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미래당 내년이면은 말이죠 200억 이상일 것으로 보여요. 이 정도면 총선 치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지역구에 다 욕심을 내고 출마시키지 않고 될 만한 대로 해서 낸다면 풍족한 재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안 나가는 거죠. 당이 저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어 봐요. 왜 남아 있습니까? 서로. 서로 이제 이미 뭐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은 등 돌려야죠. 예. 같이 있어 뭐합니까? 불편해가지고. 예. 자,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 보니까 액수가 또 다르네. 예, 아 이거 제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죄송합니다. 머리가 좀 나빠요 제가. 예. 바른미래당은 8월에 3분기 국고보조금으로 24억을 받았고요. 자유한국당이 한 32억 받았고 민주당이 33억을 받았습니다. 야, 원내 교섭단체만 되면은 이렇게 거의 뭐 100석이 넘어가는 당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20석 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바른미래당 24억, 민주당 33억, 그리고 자유한국당 32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민주평화당 6억, 정의당 6억, 민중당 2억. 우리 공화당은 어이구 1140만 원. 어이구 세상에. 하여간 바른미래당이 지금 당 자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지. 네가 그만둬라. 네가 당권을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큰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금 두 쪽 났습니다. 손학규 대표 쪽하고 손학규 대표를 혐오하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혐오하는 것보다도 더 혐오할 거예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그중에 오신환 원내대표. 이 사람이 지금 기소권을 빼자,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한테 주자. 이 사람들은 한번 조국 장관의 경우를 한번 당해봐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뭐 결국에는 뭐 여당이 정치력만 발휘하면은 여당 쪽으로 끌려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이 현실 인식이 너무 아니하잖아요.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줄곧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면서 경찰에서 독립된 반부패 수사청 설치를 대안으로 주장해 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이 없는 별도 수사기구를 제안한 것은 지금 민주당보다도 한국당 쪽에 기울었다, 이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그도 그렇지 유승민 걔가 민주당하고 가까워질 이유가 있겠어요? 다시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 때 덕 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은희 씨도 보니까 말이죠. 지금 저 마음은 이 호남을 떠난 것 같고 보수 정당 쪽으로 이제 뭐 합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네요. 의구심입니다. 뭐 그런 동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흑표범님, 금요일도 유튜브 라이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시는데, 예, 힘들어요. 예. 오늘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아침 10시에 서게 됐는데 힘들긴 하네요. 예. 오늘 또 그냥 이 일을 끝으로 아무 일도 없느냐? 아니죠. 마치고 또 저기 KBS 1라디오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동영 사장의 미르미디어 연구소 가가지고 유료 버전 측면 승부 녹음하고, 마치고 또 KBS로 가서 2시간 생방송하고, 또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론칭되는 지금 아직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시영의 정치 콘설트를 한번 해볼까요? 콘서트가 아니라 콘서트 더하기 컨설팅 해가지고 콘설트, 이 이름이 어떨까? 이따 오시면 동의 얻으면 뭐 콘설트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네. 이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사실은 금요일 밤에 들어가서 이제 누우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 금요일 밤이에요. 그럼 토요일은 왜 그러느냐? 또 다음날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벙커원 교회 설교 준비하고, 요즘엔 또 우리 시민들이 여의도에 많이 나오시는데 여의도 가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지.
또 토요일에 또 이렇게 저렇게 평일에 못하는 일정 몰아가지고 그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또 예배 마치면 또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다음날 아침 나갈 팟캐스트 다 또 녹음하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예. 쳇바퀴 도듯 살고 있는 삶이에요. 예. 정말 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하는 건데 별별이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이 민족의 지도자요 선각자였던 분들 또 그분의 가족분들은 이보다 더 고행인 삶을 살았어요. 솔직히 뭐 저야 뭐 지금 누군가에게 뭐 수사를 받거나 혹은 뭐 기소될 염려를 하거나 혹은 뭐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막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격려도 받고 소식도 전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걸 고되다고 생각하면은 일 못하지. 사람 죽지.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 정말 우리 그 고생 많이 하셨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쓰셨던 분들 자기가 없었던 분들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행복에 겨운 거죠. 박용길 장로님 아시죠? 문익환 목사님의 이제 부인 되시는 박용길 장로님이 이제 인생 말년에 감옥 다녀오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또 남편 감옥 수발도 하고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한번 그 한빛교회에서 이 시아버지께서 만드신 교회죠. 한빛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관광을 떠났는데 설악산 동해바다 있는 쪽 속초 쪽에 가셔가지고 바위에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정말 흔하디 흔한 설악산이요 동해바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딱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동안 그 자기를 그 뒷전에 두고 이 시대와 역사에 봉사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 이제야 비로소 산천을 보게 되신 거예요. 인생 말년에. 아이고 참.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뭐 여러분들은 뭐 또 다릅니까? 자기 생계도 또 생활도 일상도 바쁜데 이렇게 주말마다 촛불을 드시고 또 그렇게 평일에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시대를 걱정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고요. 예, 정말 시대가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말마다 촛불 나가기 정말 힘들긴 해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벌써 몇 주째입니까 이게. 10월 내내 나가셨잖아. 9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나가면 죄책감도 있고. 이런 시민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열불나게도 그 표창원 이철희 의원 그냥 뭐 그동안 지켜봤는데 화가 나서 제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좀 가만히 있어도 될 시점에 왔어요. 지금 정치를 송두리째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만 고고한 척해요. 지금 시민들은 암흑의 바다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을 모욕할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만 광팔아야지. 이렇게 정치 혐오를 유포하면 도대체 누구의 이득이겠어요? 미세하나마 세상은 그래도 좀 바뀌겠다. 이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세상이 진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치는 다 나쁘다. 몰랐대 또. 정치판이 그런 데인 줄 몰랐습니까? 표창원 의원은 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철희 의원, 김한길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했던 당신은 정말 몰랐던 세상입니까?
뺏지다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제 그만 인터뷰하고 아니 표창원 의원도 그래요. 당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 모아준 국민들한테 침을 뱉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역 국민들 지금 멘붕이에요, 멘붕.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올 수 있는데 정치 그만할 수도 있는데 정치해보니까 더러운 거더라. 그러면 당신 당선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광을 팔더라도. 정말 참. 후라를 치고 있어, 특히 이철희 씨. 응?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배신입니다, 배신. 내가 뭐, 자기 보스한테 배신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지지해준 국민들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철희 씨가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다른 역할 맡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 한번 해놓고는, 비례대표 한번 해놓고는, 뭐, 진짜 뭐, 정말 참, 화딱지가 납니다. 자, 하여간 뭐 이러면은 얘네들이 비웃어요. 얘네들이 비웃어요. 야, 뭐 그런 건 줄 몰랐냐? 야, 이거 뭐 저 이름 있는 사람이 그 정치 그만두는구나. 우리한테 도움되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정치 혐오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고 그만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없었으면은 당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엉망인 정치가 가능했겠습니까? 왜 시시비비 안 가리고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저 이철희 씨 이제 뭐 만약에 시장에 다시 나오면 시사평론계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겠지. 이 방송 저 방송 나오면서.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벌걸? 그럴 겁니다. 지만 깨끗한 척하는 인간들은 정말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이철희 의원이 이제 뭐 했어요?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저 계엄령 문건 그 공개한 거 그건 좀 컸지. 근데 그게 가짜 문건이에요. 가짜 문건. 그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이 굉장히 독하니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불이익 당할까봐 걔네들이 급히 만든 거야. 급조한 거야. 뭐 하여간 그로 인해서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린 점은 또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임태훈 소장이 원본을 공개했어요. 공개했더니 황교안하고 엮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철희 씨가. 이에 대해서 이제 임태훈 소장이 이제 KBS 1라디오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그 이 재판을 3년 동안 모니터했다.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철희 의원 비판하더라고요. 업데이트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왜 황교안한테 면죄부를 줍니까? 정말 참. 지금 계엄령은 너무 나갔다고. 계엄령 문건 논란이 너무 나갔다고. 본인은 뭐 물론 본인이 뭐 가짜 문건인 줄은 뭐 인지하지 않고 했겠지만은 원본이 나왔는데 원본을 공개한 사람 또 3년 동안 모니터한 사람 그 사람 힘 빠지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 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자, 이건 민주당은 기소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 설치법에
본회의 부일인 12월 3일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검찰 개혁 동력을 이어가는데 전력을 다할 태세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서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라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19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 핵심은 공수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거 하는 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어느 정권 고위공직자예요. 야당 국회의원 빼놓고는 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여당도 뭐 대통령이 인사권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국회 빼놓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뭐 윤석열 그 사람 그 누구도 눈치 안 보고 저돌적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이 이미지 메이킹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저도 일조했습니다만은. 근데 나중에 윤석열 되고 난 다음에 빅엿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빅엿을 먹었어요.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야당이 만세 부를 일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도 들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시대적 대의인 공수처를 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죠. 예. 자, 다음 소식. 자유한국당 정말 웃음만 납니다. 당내에서는 조국 국면에 들떠서 너무 빨리 축포를 터뜨리면서 헛발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장관이 사퇴한 지난 달 14일 이후 약 보름 동안 한국당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 조국 청문회 TF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장 그리고 상품권을 주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 공천 때 가산점 주겠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동화 주인공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그런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런 가운데 박찬주 씨를 인재 영입 1호로 정한 점. 아니, 갑질한 사람을 뭐 이렇게 애써서 영입까지 하시나. 예.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삼고초려를 했다는 겁니다. 삼고초려를. 황교안 씨가. 아, 참 이 사람 정무적 감각 정말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귀하면 보약이 귀하지 똥이 귀하진 않잖아요. 똥을 어렵게 구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조국 국면에서 상승하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35.3, 자유한국당 34.4였는데 거의 간발의 차였는데, 리얼미터 조사 어제 나온 거 민주당 39.9, 한국당 30.4, 9.5%포인트 차로 다시 벌어졌어요. 그리고 문화일보 조사를 보게 되면은 문화일보 조사가 그렇습니다. 10월 31일 창간 28주년을 맞아서 주식회사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한국사회학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칸타코리아가 조사를 했고요. 문화일보와 한국사회학회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34%, 한국당 15.1%, 정의당 1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정의당이 맹추격하고 있네. 사실 조국 국면도 뭐 쥐들이 잘해서 조국 국면이었습니까? 쥐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가 뭘 잡아냈다, 우리가 뭘 쟁점화해서, 그래서 결국 조국을 무릎 꿇렸다. 뇌피셜이지.
자,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그렇죠. 10시 넘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10시마다 이렇게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 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3%. 와,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득표율보다도 못한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3. 네. 자, 이 추이로 보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말 뭉텅이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이를 보자면은 우리가 너무 15%에만 몰입하진 말고요. 이 칸타코리아 조사하고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칸타코리아 조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34%, 한국당 지지율이 15.1%. 민주당이 2배 아니에요, 2배. 2배 이상이지. 근데 지금 갤럽 조사도 40대 23인 걸 보면은 거의 뭐 2배 가깝습니다. 무당층이 31%라는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정확하십니다. 아이, 우리 정말 시민들, 민주 시민들 정말 안목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당이 몇 프로 가져가나 여기에만 몰입하지 않고 무당층이 몇 %인가.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칸타코리아는 28.5, 그리고 한국갤럽은 30, 거의 비슷하죠. 이 30%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30%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자유한국당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대안을 이제 찾고 있는 건데 대안.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공천혁신을 통해서 저 당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까요? 물갈이를 해야죠. 근데 물갈이를 한다는 사람이 저 공무원 갑질을 한 사람을 1순위로, 또 이명박 정권 시절 김재철 사장과 함께 MBC를 말아먹은 이진숙 씨,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인재라고. 자유한국당은 뭐 여기서 더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나경원 아닙니까? 전 그래서 물론 이제 총선은 전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 앞으로 더 맡겨도 되겠다, 이런 신임을 받는 가운데서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경쟁 정당이라면 이거 뭐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낙승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또 변수가 있어요. 제3지대에서 보수 신당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정신 나간 친박당들, 친박 잔재들, 친박 잔당들, 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 이를 뺀 말이 통하고 보수적 견지를 지키면서 이 수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실 선거를 앞두고 떴다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정당, 정치 세력이 출현하면은 믿고 맡기질 않아요. 그런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우는 막 어떤 바람이 일어가지고, 예컨대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안철수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신당이 나온다면은 의외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1당 2당의 그 구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가 유승민 씨하고 합쳐가지고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그 지지받겠어요? 못합니다. 신당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국민들은 사실 이제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출한 그런 사람보다는 정치권에서 많이 한번 굴러보고 검증할 대로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검증할 만큼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저울질하지 뭐 어느 날 갑자기 출연한 사람을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총선은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세력화한 그 당에 표가 몰릴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있는데 말이죠. 자, 어찌 될까요? 이 소식 하나만 더 전하고 용칼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가 2011년 12월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서 600억의 금융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어치를 구매해서 종편 자본금으로 납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통위 쪽은 금융위원회 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필요하면 MBN의 자료를 더 요청해야 해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하나만한 말을 하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법률 회계 검토를 거친 뒤 승인 취소 여부 등 방송법에 따른 최종 행정 처분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11년 최초 승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때 차명 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 명부와 관련 신청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MBN이 제출했단 말이죠. 승인,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방송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이제 MBN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방통위 차원에서 수사 의뢰한다. 자본금 불법 충당 상당히 의심된다. 그래서 MBN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60%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MBN이 문 닫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은. 최근에 MBN이 굉장히 정부를 자극하지 않을, 여당을 자극하지 않을 보도를 했는데 말이죠. 예. 또 승인 나면 어떻게 될까? 승인 나면. 재승인 되면 어떨까? MBN 직원들 앞으로 밥그릇 보장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밑둥이 흔들릴 거예요. 밑둥이 흔들릴 거예요. 아니 명백한 이런 분식회계인데 이걸 뻔히 보고도 자본금 불법 충당한 거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다. 그냥 또 무슨 조건 달아서 재승인해 준다. 그 뭐 사실은 뭐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응징도 못하고 적폐청산도 못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짐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MBN은 미안하지만은 승인이 취소될 것 같습니다. 방송 문 닫을 것 같아요. 예, 채널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김화영님, 실제로도 지금 본보기로 하나쯤은 날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관가에서 본보기로 샘플 케이스로.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기성 종편들에게도 경고 효과가 크겠죠. 가짜뉴스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산시키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TV조선이나 채널A한테도 이게 굉장히 경고 효과가 클 거예요.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한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종편에 대한 특혜 이거 철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뭐 10번대 아니에요. 종편. 이거 왜 10번대를 줍니까? 얘네들 돈도 안 내요. 통상 그 채널 앞에다 배치할 때 지상파 부근에다가 배치할 때 그 돈을 많이 내거든요. 얘네들한테 왜 그런 공짜로 그 혜택을 줍니까? 또 전국에 동시 전송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SBS도 MBC도 부여받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방송 발전 기금 이제 내나? 이 종편 특혜 다 없애가지고
채널 경쟁력 떨어지면 뭐 60번, 70번, 100번대로 가게끔 내버려둬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MBN 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MBN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과 시청자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서야 저런 말을 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조는 법적 책임은 법원에서 규명될 일이고 우리는 차분하게 법의 심판을 지켜볼 것이다 라면서 경영진의 잘못으로 직원 고용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많은 직원이 이번 사태가 고용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그러니까 방송국 문 닫으면 이 사람들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만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승인 취소나 방송 업무 중단 등 조치를 하면은 이는 곧 직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경영진의 잘못으로 수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현 정부 국정 철학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예. 그래요. 아이고, 그 큰일 나네. 큰일 나겠네. 어? 일자리 정부, 국정 철학 포기하면 안 되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MBN이 성명 내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아이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국정 철학, 이걸 망각할 뻔했네. 그래요. 야, 평소에 잘했으면 뭐 이런 상황 발생했을 때 MBN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MBN 없어진다고 뭐 이 나라가 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든지,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름부터가 안 좋아요. MBN. MBN이 뭐야, MBN이.